은퇴하면 그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빠져나와 건강보험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가볍게 생각하다가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고 납니다. 실제로 직장 다닐 때 내던 보험료보다 2배, 3배가 더 오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하신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강보험료 문제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시한인 2달이라는 시간 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에 사는 오 선생님은 교직에서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성실히 근무해왔고 연금도 어느 정도 나오니 생활에는 크게 걱정이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은퇴 후 첫 달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한 달에 10여만 원 수준으로 내던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자마자 30만 원이 넘게 나온 겁니다. 왜 이렇게 오른 걸까요? 그 이유는 직장 다닐 때는 본인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지만 은퇴 후에는 본인 명의 재산과 자동차 심지어는 예금 잔액까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오 선생님은 평생 모은 집 한 채와 예금이 보험료 계산에 포함되면서 보험료가 확 뛰어버린 것이지요. 본인은 쓰지도 않는 돈인데 단지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부풀려져 억울하고 허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김 여사님은 남편과 함께 자영업을 정리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맞벌이를 했기에 국민연금도 받고 있었고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로 바뀐 후 보험료가 무려 50만 원 가까이 청구된 겁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소형 아파트 한 채와 자동차 한 대, 그리고 은행 예금이 모두 반영되면서 갑자기 생활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거지요. 김 여사님은 연금으로 들어오는 돈 대부분이 보험료로 빠져나가 버리니 생활이 빠듯해졌고 결국 지출을 크게 줄여야만 했습니다. 자녀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려고 애써 준비했는데도 이런 변수가 생기니 참 허탈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보듯 건강보험료는 은퇴 이후의 생활을 크게 흔드는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은퇴하고 난 뒤에야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마치 배가 이미 떠나고 난 뒤에 배에 올라타려는 것과 같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나 똑같이 당할 수 있는 현실인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은퇴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순간부터 2달이라는 기간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2달 안에 어떤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수년간 내야 하는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에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들어가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일정한 기준에 맞춰 재산이나 소득 구조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2달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 뒤로는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직후는 마치 황금 같은 기회인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우선 연금이나 생활비만 신경 쓰시지만 사실은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생활비 중에서 가장 크게 줄일 수 있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료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보험료는 단순히 매달 내는 돈이 아니라 앞으로의 노후 재정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30만 원을 줄일 수 있다면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이 됩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자녀 결혼자금에 버금가고 또 다른 집 한 채의 차익과 맞먹는 큰 돈입니다. 그만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건강보험료 문제를 피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첫째, 피부양자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둘째, 은퇴 전 재산과 소득 구조를 점검하는 방법. 셋째, 퇴직 시기와 보험료 전환 시점을 맞추는 방법.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각각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은퇴를 하면 누구나 자유와 여유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막상 회사를 떠나는 순간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 가입자로 있을 때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니 크게 의식하지 못했지만 퇴직과 동시에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와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보험료가 2배 가까이 뛰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고지서를 받아들고 피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오늘은 은퇴 후 반드시 2달 안에 챙겨야 할 건강보험료 절감 전략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직장 다닐 때 건강보험료는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급여액의 일정 비율만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 금융자산까지 모두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집 한 채가 있어도 세대 합산으로 평가되고 자동차가 있으면 그건 역시 점수로 계산됩니다. 더 억울한 건 은행에 묵혀둔 예금이나 사용할 계획조차 없는 자산도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은퇴 후에는 실제 생활비보다 보험료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공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한 이 선생님은 은퇴 후 한 달에 2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청구된 금액은 4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유는 본인 명의 아파트와 자동차 때문이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급여만 기준이었지만 지역 가입자로 바뀌자 재산 점수가 붙으면서 갑자기 보험료가 2배로 늘어난 겁니다. 준비가 부족했던 이 선생님은 몇 달간 허둥지둥 대책을 찾다가 결국 생활비를 줄여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맞벌이 부부였던 김 여사님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으며 살 계획이었는데 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부 합산 재산과 금융자산이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면서 50만 원 가까운 금액이 매달 나갔습니다. 연금 수령액 중 절반 이상이 보험료로 빠져나가니 노후 생활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그제야 피부양자 제도나 사전 조정 같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시기를 놓쳐 한동안 큰 부담을 안아야 했습니다. 이 두 사례는 모두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바로 퇴직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주어진 2달의 유예기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은퇴하면 건강보험공단은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지만 그 전환일로부터 2달 안에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재산과 소득을 조정하지 않으면 보험료 폭탄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짧은 2달은 평생 내야 할 보험료를 결정짓는 황금 같은 기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피부양자 제도입니다. 가족 중 직장 가입자가 있다면 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부모가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에 부합할 경우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 제도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은퇴 전에 본인의 재산과 소득 구조를 꼼꼼히 따져보고 해당 기준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재산과 소득 조정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2대 가지고 있다면 한 대는 처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도 불필요하게 본인 명의로 두기보다는 부부간 분산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증여가 답은 아니지만 최소한 보험료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는 보험료 산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조기에 처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퇴직 시기와 보험료 전환 시점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퇴직 시점을 조율해 한쪽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전에 다른 쪽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연말에 퇴직하는 것보다 연초에 퇴직하는 편이 보험료 산정에서 유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료는 과세자료와 연동되기 때문에 전년도 소득이 크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 시기를 정할 때 단순히 회사 생활만 고려할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 구조까지 함께 계산해야 장기적으로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연금 수령 시기와 보험료 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이 없도록 만들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연금을 무조건 빨리 받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보험료 구조까지 고려해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은퇴와 동시에 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 전환 통보가 온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2달 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2달이라는 짧은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보험료 폭탄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은퇴 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에는 보험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가족 구성원 상황과 자산 현황을 기준으로 어떤 선택이 가장 유리할지
미리 대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연금 수령이나 여가 생활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생활비를 지키는 지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건강보험료는 가장 크게 줄일 수 있는 영역입니다. 마치 누수되는 수도꼭지를 막아야 물이 새지 않듯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노후 재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은 번거롭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일단 제도를 이해하고 준비하면 매달 수십만 원씩 아낄 수 있고, 그 돈은 결국 본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지키는 버팀목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피부양자 등록 재산과 소득 조정 퇴직 시점 관리 연금 수령 전략,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2달이라는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준비 하나가 평생의 보험료를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은퇴 후 건강보험료 때문에 당황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피부양자 등록이나 보험료 절감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노후 재정을 지키는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